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5년 7월 19일 토요일 있었던 2차 시험을 분석하고 시험 문제와 정답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간연도 5년 내 기출문제에서 다수 출제되어 대체로 팽이했다는 평가를 합니다만 수험생 개개인마다 체감 난이도는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험을 보실 수험생분들은 학습자료로 이 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교재는 자격증을 확실히 따게 해드립니다. 먼저 이해 시험을 분석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합격 보장하는 저렴하고 알차고 얇은 교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와 정답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25년 1회와 같이 이해 시험도 총 1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총 문제는 18문제로 거의 픽스가 되었습니다. 과목별 문항수도 평균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상담학 6문제, 심리학 6문제, 정보론 시험문제, 시장론 시험문제 출제된다고 예상하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담학 6문제, 심리학 6문제, 정보론 4문제, 시장론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4년도 출제 문항수는 참고하세요. 이해 시험의 과목별 배점은 상담학 34점, 심리학 30점, 정보론 24점, 시장론 12점 해서 100점입니다. 이번 시험이 팽이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마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간연도 5년 내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난 시험에서 보면 80% 이상이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4년도에는 80% 이상이 출제되었습니다. 1회 시험은 좀 달랐죠. 이번 시험도 무려 1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걱정 없으시겠습니다만 다가오는 3회차 시험이 은근 걱정이 됩니다. 1회 시험과 같이 지엽적이고 간연도 10년 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많이 난감하겠죠. 다음에 소개드릴 교재로 쭉 학습하신다면 낯선 문제로 시험을 망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북쿠크 사이트에서 치킨값보다 저렴한 16,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기출문제가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년도, 25년도 시험 적중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번 2회차에서도 신출을 제외하고 16문제가 적중되었으며 지엽제인 1회 시험에서도 15문제를 적중하여 이 교재로 공부하신다면 합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이 엄청 얇아서 해독하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해독 여러 번 하시면 자동으로 머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자신있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합격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와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역동의 영향요소 6가지를 묻는 신출 문제입니다. 총 8가지 중에서 설명을 제외하고 단답형으로 6가지 작성하시면 정답 처리됩니다. 이 문제로 시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스러웠을 텐데 나머지 문제들이 5년 내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집니다.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 4가지 흥어불진 두문암기법으로 암기하신 내용 작성하시면 됩니다. 설명까지 작성하시면 정답 처리됩니다. 윌리엄슨과 보딩 두 문제는 항상 염두에서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과정 6단계 중 분종진 예상추로 암기하신 내용 중에 종합, 진단, 예후, 처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설명까지 작성하셔야 정답 처리됩니다. 수포의 평가 3가지 문계에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였습니다. 문계예, 설명까지 작성하시면 정답 처리됩니다.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3가지 교재에서 암기 팁으로 직기가 이렇게 암기 팁을 드렸습니다. 할인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3가지입니다. 신출 문제입니다. 합리적, 충동적, 의존적 의사결정 3가지입니다. 설명 부분을 작성하셔야 정답 처리됩니다. 홀랜더의 성격 유형이 6가지, 헨탐미의 사진관으로 많이 암기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도 다수 출제된 문제입니다. 집단 내 기준 3가지, 100표표입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입니다. 승반이 시 두문암기법으로 암기한 내용입니다. 설명까지 작성하셔야 정답 처리됩니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6가지입니다. 교재에는 표문신 동표 10으로 암기 팁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쉽게 작성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정적인 심리검사 통보 방법 5가지 중 4가지만 작성하시면 정답 처리됩니다. 문제를 보시고 너무 암기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을. 외호 성정경 두문암기법으로 암기한 성격 5요인입니다. 이 문제도 두문암기법으로 외호 성정경 암기한 내용이라 쉽게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직업정보와 차이점을 묻는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민간직업정보 특징 중 4가지 중 3가지만 작성하시면 정답 처리됩니다. 이 문제도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를 2개를 놓고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다 보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직업정보 6가지 중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숙직, 자격작, 자규자간, 표표조. 의뢰 한번 다 두문암기법으로 암기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종종 출제되는 문제로 이런 문제 놓치면 좀 안타깝죠.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 이사배, 예자교, 두문암기법으로 암기하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흔히 돈이 많거나 특수한 환경으로 직업을 갖지 않는 점을 이해하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부, 재학생, 이자, 임대료, 연금, 부동산을 떠올리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정답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주부보로 두문암기법으로 암기한 문제입니다. 주대는 부가가치, 부차적은 재화와 서비스, 보조적 산업활동은 회계, 창고, 운송 등 얘를 암기를 해 놓으시면 쉽게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출제 빈도는 낮지만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4가지, 생총노노, 탄력성 공식은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라고 하면 먼저 나오는 노동 수요가 분자로 가고 임금은 분모로 갑니다. 모든 공식이 이 패턴입니다.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임금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곱하기 10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손오공이 경기산으로 간다고 암기했던 문제입니다. 손오공이 소득분배, 노동력, 공정경쟁, 경기산, 경기활성화, 기업의 근대화, 산업평화의 육지, 그리고 복지국가의 실현, 손오공, 경기산복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18문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셨더라도 알찬 교재 구입하셔서 꼭 다음 회차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